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73세 정희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존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그것도 가족에게.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제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오후 2시 햇살은 오래된 나뭇결을 따라 마루를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다. 유리창 밖에선 벚꽃잎이 흩날렸고 실내엔 빨랫비누 향이 은은히 맴돌았다. 정희숙, 73. 무릎에 회색 담요 하나를 덮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물기를 머금은 걸레가 들려 있었고 바닥엔 아직 닦지 못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 그 앞에서 며느리 윤주희가 말을 하고 있었다. 요즘 부모님 명예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요. 화면 속 며느리는 얇은 브러쉬로 눈썹을 다듬은 얼굴로 자연광을 받아내고 있었다. 조명이 정면에서 비추도록 커튼을 살짝 걷은 것도 그녀의 손이었다. 남편 정태우는 옆에서 삼각대를 고정하고 있었다. 희숙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 말이 들렸을 때도 마루 끝에 남은 물기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이 집 사실상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명의자일 뿐이죠. 그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멈췄다. 걸레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 천은 그대로 마룻결에 흡수되었다. 하지만 희숙은 다시 손을 들어 천을 집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도록.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10살 손자 서윤, 8살 손녀 서영. 태블릿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다. 방금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어 화면 속에 재생되고 있었다. 엄마가 말한 거다. 저기 할머니도 나와. 근데 엄마가 할머니 보고 그냥 명의자래. 아이의 말은 천진난만했지만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희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던 걸레를 접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때였다. 영상 촬영을 마무리하던 정태훈이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조용히 좀 해. 영상 다 들어가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멈췄고 방 안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희숙은 고개를 숙였다. 천 조각을 다시 펴들었다.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손끝은 유난히 느려졌다. 그 순간 윤주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단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말하고 있었다. 사실 이 집 유지비도 다 저희가 내고요. 리모델링도 제 돈으로 했고요. 어머님은 명의만 가진 상태니까 뭐랄까 행정적인 존재, 행정적인 존재. 그 말이 희숙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행정적인 존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인가. 희숙은 걸레를 접던 손을 멈췄다. 그 손은 한때 계약서를 넘기던 손이었다. 은행에서 대기표를 뽑고 등기소에서 3번 도장을 찍던 그 손이었다. 그 집을, 이 집을 자신이 구입했던 그날의 기억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샀다. 내가 고쳤고 내가 관리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냥 이름일 뿐이구나. 희숙은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루 끝으로 다가가 작은 수납장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열쇠가 하나 있었다. 황동으로 된 낡은 자물쇠 키. 손에 쥐고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저들이 내 이름을 줄였으니 이젠 내가 그 이름을 다시 펴야 할 때인가 보다. 바깥에선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계절을 예쁘다 말하겠지만
정희숙에겐 그 오후가 존재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밤이 되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영상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이 집은 사실상 제 겁니다. 40만 뷰 돌파. 명의자 어머님? 그냥 행정적 명의자뿐. 크리에이터 윤주희 영상 화제 희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노트를 펼쳤다. 펜으로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이름으로 산다는 건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가는 조용히 젖어가고 있었다. 정희숙은 자리에 앉아 오래된 열쇠를 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잎이 툭툭 유리창에 부딪히다 흩어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 집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조금 전 행정적인 존재라는 며느리의 말이 귓속에서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나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투명해졌던 걸까? 나는 이 집의 이름인데 왜 이제는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말조차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된 걸까?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몸을 숙이며 방 안쪽 작은 장롱 앞에 섰다. 장롱 아래 서랍을 열자 한 뭉치의 서류 봉투와 노트들이 고요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다. 잉크가 덜 마른 계약서에서만 나는 오래된 잔열 같은 냄새였다. 희숙은 가장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8년 5월 3일 도곡동 토지 계약 완료. 보증금 2천, 잔금 5천, 계약서 3부 작성.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36의 자신이 그날을 어떻게 맞았는지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시절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낮엔 사무보조로 밤엔 부동산 경매 수업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정직하고 근면했지만 늘 박봉에 허덕였다. 월세가 늦어 전세로 옮기기 위해 그녀는 토요일마다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동네 땅을 보러 다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다. 이 땅은 한번 개발 들어오면 2배는 뛰어요. 현장 소장이 했던 말을 적어가며 그녀는 용산 골목의 낡은 다방에서 중개인과 흥정을 벌이던 때가 있었다. 계약서를 쓸 땐 단 한자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공란은 없는지, 날짜는 명확한지, 인감은 준비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산기를 눌렀다. 손끝은 언제나 바빴고 눈빛은 매서웠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사장님이라 불렀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나중엔 그 말 속에 실려있던 묘한 존중을 알게 되었다. 은행 창구에서도 직원들이 먼저 일어났다. 오늘은 어떤 계약이세요? 그녀가 걸어 들어갈 때면 프린터를 먼저 켰고 대출 조건표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곡동에 작은 빌딩 하나를 올렸다. 대지 120평, 건물 4층. 지금 살고 있는 반포 자택 역시 그때 모은 자산으로 마련한 곳이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직 계약과 절차, 서류와 신용만으로 쌓아 올린 삶이었다. 그녀는 아들 정태훈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다. 이 집 내가 장가갈 때 주려고 산 거야. 엄마가 널 믿고 여길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절대 허세가 아니었다. 정말로 그에게 물려줄 작정이었다. 그래서 명의도 그녀 이름으로 유지한 채 오롯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 가족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갔다. 태훈이 결혼하고 윤주희가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희숙은 조금 어색했을 뿐 걱정은 없었다. 처음엔 며느리가 고개도 잘 숙였고 말도 공손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그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마다 옆에서 젓가락을 챙겼고 거실 청소를 같이 했으며 고맙다는 말을 종종 꺼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스마트폰에 자꾸 낯선 알림이 떴다. 자산 보고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부동산 수익률 정기 리포트 도착. 처음엔 그냥 광고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달 통장 거래 내역이 새벽마다 이메일로 정리되어 며느리 계정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윤주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어플 하나 설치해드렸어요. 요즘엔 자산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대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래, 요즘엔 다 그런가 보네. 그렇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핸드폰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집에 붙은 공과금 고지서가 며느리 앞으로 바뀌었고 부동산 등기부도 누군가의 클릭 안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님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사실은 권한이 침식되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은 노트북 화면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명의보다 중요한 건 운영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죠. 진짜 주인은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아들에게도 옮겨갔다. 엄마, 이 집 명의는 엄마지만 관리 권한은 우리한테 넘기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그 말에 희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과거에는 사장님, 오늘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인사를 받던 자신이 이제는 조용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랍 속 노트를 덮었다. 종이의 질감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손끝엔 그 시절의 기억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다. 부드러운 기억 위로 낯선 말들이 덮이고 있었다. 이름만 가진 사람, 행정적인 존재, 운영 능력 없는 소유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던 그 집에서 가장 모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정희숙은 조용히 손을 뻗어 봉투 하나를 다시 꺼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원본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손끝으로 이름을 짚었다. 정희숙. 그 이름 세 글자가 그날따라 무겁게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자신이 쌓아온 기록, 자신이 버텨온 싸움. 그 모든 것이 이 이름 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켜야 할 시간이 있다. 말로가 아닌 기록으로. 서울에 비가 내리던 화요일 저녁, 정희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주방 옆 탁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 윤주희가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표지에는 은행 대출 계약서라는 글씨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두툼한 부동산 담보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거 잠깐만 도장 좀 찍어 주시겠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또 뭐냐? 희숙의 물음에 윤주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냥 행정적인 거예요, 어머님. 요즘엔 실거래가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도장은 제가 나중에 처리해 놓을게요. 날짜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희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작은 옷장 안쪽 깊숙이 보관된 비밀 금고를 열었다. 숫자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0531. 남편의 생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번호는 바뀐 적이 없었다. 금고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 등본 원본, 임대차 내역, 세금 정산서까지.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31 외 1필지. 소유자 정희숙.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 한복판에서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이건 아직 내 이름이지. 아직은 아무도 바꾸지 않았어. 그녀는 문서를 덮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서류를 복사기에 넣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계에서 나는 낮은 웅웅거림이 오히려 희숙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다. 크리에이터 윤주희, 새 영상 업로드 명의만 가진 시어머니, 그 아래서 사는 가족의 현실. 희숙은 손끝으로 화면을 밀었다. 영상 속 며느리는 밝은 조명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실 어머님이 이 집 명의자이긴 하지만요. 이 집을 지금껏 관리하고 유지한 건 전부 저예요. 솔직히 실질적인 소유자는 저라고 봐도 무방하죠.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흘렀다. 세상은 바뀌었다. 명의가 아니라 운영이다. 희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조용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 수는 수천 개를 넘겼다.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다. 역시 며느리 센스 있다. 명의는 명의일 뿐 실제는 다르지. 아이고, 저런 시어머니 아직도 있어?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구나. 그녀는 말없이 영상을 멈췄고 천천히 댓글을 내리던 중 댓글창 가운데 익명의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저 집 등기부등본 주인 아직 정희숙 씨입니다만.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희숙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다시 꺼내 복사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손끝으로 이름을 또박또박 짚어가며 읽었다. 정희숙.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름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지.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지울 수 없고. 바깥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희숙은 조용히 생각을 이어갔다. 그래. 이젠 내가 잊고 있던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겠구나. 정희숙, 73. 그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 햇살은 유난히 밝았고 주방 창문엔 봄비가 스쳐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엔 복사된 등기부등본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브로치 하나가 얹혀 있었다. 예전에 남편이 퇴직식 날 선물해줬던 거였다. 여보, 당신은 늘 중심에 있어야 하니까. 그 말이 문득 떠올라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아주 잠깐.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취재진의 목소리가 웅성거렸다. 전날 밤 뉴스 속보가 나간 이후였다. 실소유자라던 며느리 알고 보니 명의자 시어머니와 상의 없이 SNS 영상 제작 법적 공방 예고, 사실상 제 소유조 발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번져 정희숙은 기자들 앞에 천천히 섰다. 단정한 연베이지 코트, 머리카락은 반듯하게 묶였고 손엔 오래된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피하지도 얼굴을 감추지도 않았다. 말씀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희숙은 조용히 답했다. 이 집은 제가 35년 전에 제 손으로 산 집입니다. 당시 계약서도 세금 납부 내역도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희숙은 그 종이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이게 증거입니다. 모두가 필요로 했던 건 말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 순간 정희숙의 말은 이어졌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같은 시각 정태우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내부 회계 자료 유출, 부당 증여 의혹, 아내 윤주희 명의로 받은 협찬 계좌가 문제가 되었다. 윤주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팔로워 수십만을 자랑하던 채널은 운영 중단 상태로 들어갔다. 몇몇 브랜드는 협찬 취소 메일을 보냈고 커뮤니티에는 고발 관련 글들이 퍼졌다. 그 영상 불쾌했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이런 가족 내 막장 콘텐츠 그만 보고 싶어요. 영상 속 운영자라는 말이 그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정희숙은 오후가 되자 서초동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작은 종이컵 위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희숙님. 종종 그랬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구름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날 밤 10살 손자 서윤이가 희숙에게 다가왔다.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뉴스 봤어요. 다 할머니 이야기였죠? 희숙은 말없이 웃었다. 근데 난 진작 알았어요. 이 집은 할머니 거잖아요. 서윤은 쑥스럽게 말했고 희숙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늘 하루가 좀 따뜻해졌구나. 말 끝에 희숙은 조용히 일어났다. 다시 거실로 돌아가 작은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작게 접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름을 걸고 산다는 건 책임도 함께 걸린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그 말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 서울 시민복지문화센터 4층 강의실. 초여름을 닮은 오후 햇살이 통유리 창을 타고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정희숙, 73. 단정한 감색 블라우스에 옅은 회색 바지를 입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랐다. 탁자 위엔 얇은 서류철과 작은 컵물 한 잔, 그리고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재산을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또렷했다. 조명이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흘렀다. 강의실엔 백발의 노인들, 머리 희끗한 중장년층까지 20명 남짓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산을 지킨다는 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더라고요. 희숙은 서류철을 펼치며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서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이름, 그건 제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제 인생을 허락해준 증명서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조용히 물티슈를 꺼내 안경을 닦았다. 누군가는 맞아 이름이지 하고 속삭였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강의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다. 12살 손녀 정서연. 가방을 앞으로 맨 채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희숙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말없이 웃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차례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 말했고 어떤 이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강의실 밖 복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아까 이야기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응? 근데 진짜 멋졌어. 할머니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거, 나 처음 봤어. 희숙은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고마워. 넌 몰라도 돼. 지금은 그저 그 말 한마디면 됐어. 집으로 돌아온 밤. 희숙은 방 안 책상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펼쳤다. 검은 펜으로 단 한 줄.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누구의 뒤에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 문장을 쓰고 나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오래 참았던 숨이 이제야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 조용히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시간 되시면 저희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보낸 사람은 윤주희.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묘하게 낮아진 톤이 숨어 있었다. 희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렸다. 자신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달라진 건 단 하나였다.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야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재산을 지킨 게 아니라 사라져가던 자신의 이름을, 삶을 조용히 되찾은 거라고. 서랍 한켠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는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강한 증거가 이제는 자신 안에 있었으니까. 마침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커튼이 부드럽게 너울거렸다. 정희숙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정희숙입니다. 이 집의 명의자이자 이름을 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름만 남겨둔 채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